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어느덧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가을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코인 보시고 10월의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694만 6천 원으로 전날 대비 1.03%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4만 7,700원으로 전날 대비 0.39%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50만 6천 원으로 전날 대비 2.45% 하락했고요. 리플이 299원으로 전날 대비 동일합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6만 3,570원으로 전날 대비 1.16%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10만 270원으로 전날 대비 0.07%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2,280원으로 전날 대비 0.16% 상승했고요. 퀀텀이 11,700원으로 전날 대비 0.34%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문선입니다. 자, 은빛씨, 제가 오늘 이 재밌는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네. 지금 이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이게 손인가요? 네, 손 같죠? 손을 따라서 그린 거죠. 이게 바로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종이 어음입니다. 이 손이 바로 위조 방지용으로 직접 대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는 아니고요. 최초의 우리나라 화폐는 저화라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저나무 껍질로 만든 지폐인데요. 조선시대 태조가 처음 만들어서 저화 한 장이 면포 한 필 또는 뭐 쌀 2마을과 같은 값이었어요. 근데 이제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처음 이제 고려해서 조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새로 생긴 나라가 뭐 약간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결국에는 다시 예전처럼 면포나 쌀로 물물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돈이 지폐였네요? 네, 저는 동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상편통보 같은데, 근데 네. 지폐가 되겠고요. 어쨌든 뭐 지금 다음으로 중국 최초의 지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원나라 때 만든 지원통행 보초라는 돈이에요. 다소 복잡하죠?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위조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거 무분별하게 위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나라도 약간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마구 이 지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마 세계 최초의 인플레이션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 최초의 지폐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17세기 영국에서 이 금장이 발행한 예치 증서가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이제 금을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도난의 위험도 있죠. 네. 그래서 금장에게 이제 예치 증서를 받았고 도착해서 다른 금장에게 예치 증서를 보여주면은 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음 같은 거죠. 그래서 금을 주고 바꾸는 교환됐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현대화폐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화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점들이 보이나요? 네, 너무 잘 보입니다. 네. 네, 우리 비트코인이 바로 보신 이 화폐 중요한 것들, 화폐로서의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중국 돈 여러 가지 위조도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아까 중국 돈 그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조가 불가능하죠.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서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었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큰 변화 없이 잠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 블록체인 사업혁신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 바로 돈 탭스콧이 이 ICO, 이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ICO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신자금 조달 방식으로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ICO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나는 회사들 혁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한국도 입장을 바로 정해야 된다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일본의 DMM 그룹의 이 넥스트 커런시가 또 새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교환업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반영이 안 돼서 비트코인은 강보합세로 흘러갔고요. 그리고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재미있는 차트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바코드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옆으로 가는 형태예요. 이것이 바로 큰 변동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지루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베트남이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분까지 경고했습니다. 암호화폐 발행과 공급 사용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억 동,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형법을 적용해 형사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비트코인 거래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폐막한 19차 중국 당대회에서 임시로 조치한 규제와 정책 일부는 철회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 비트코인 제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새로운 거래 플랫폼 ZB컴은 11월 1일 신규 가입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플랫폼의 배후 세력에는 중국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이 중국 비트코인 거래 재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11월 1일, 바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중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ETF는 주식, 금, 원유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 상품인데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 시장을 1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99조 원 규모로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투자자는 기관으로부터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네, 하루빨리 상장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 인기가 취업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암호화폐 관련 일자리가 무려 82%나 늘어난 것인데요. 그중에서 비트코인 관련 일자리가 국제 취업 시장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에 능통한 인재 수요 또한 59%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를 사랑한 여러분 모두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